안녕하세요. 쿼터백 연금투자 강영선 박사의 은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2026년도 새해가 돼서 여러분들 많은 결심들을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제 부자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금 부자 되기 실천 프로젝트를 기획으로 한번 엮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말정산에 대한 이슈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연말정산 받았던 그 세액공제 금액, 이거 공돈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해야 연금 부자로 성공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한 모임에 갔더니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했어요. 연금 계좌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그리고 환급금 받는 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저희 답은 사실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꽁돈 아니니까 바로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연금 투자 진단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리포트도 받아보실 수 있고, 내가 현재 잘 운용하고 있는지를 무료로 점검하실 수 있으니까 아래 링크를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 공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번 더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연금 계좌라고 하면 DC, IRP, 연금저축 펀드라든지 이쪽 계좌에 본인이 추가 연간 이제 900만 원까지 우리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죠. 그래서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사람, 종합소득 기준으로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900만 원 넣었을 때 16.5%의 세액 공제를 받아서 연말정산 보통 뭐 1월이나 2월 급여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환급을 받게 되죠. 148만 5천 원을 받고 5,500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13.2%의 세액 공제를 받아서 118만 8천 원 이렇게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게 그냥 돈이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공돈으로 인식하고 그냥 소비를 한다든지 다 써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연금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환급금을 다시 연금 계좌로 넣으셔야 돼요. 이게 뭐 그냥 저축을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저축을 많이 하든지 또는 투자를 잘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려받은 환급금 소비하지 말고요. 다시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해야 하는 것. 이걸 이제 디폴트로 설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가지고 다른 걸 뭘 하겠다 이런 계획 세우시기 전에 사실 받는 돈 그냥 다시 추가 납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급이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148만 5천 원 받으시잖아요. 그럼 바로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넣었던 금액 16.5% 세액공제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그리고 900만 원까지니까 올해는 내가 751만 5천 원만 순수하게 내가 추가적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물론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플러스 알파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1,800만 원까지 납입하시게 되면 나중에 900만 원 초과한 그 900만 원은 내가 납입한 원금이기 때문에 세금이라든지 또 찾아 쓰는 데 있어서 전혀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많이 넣어서 관리를 하는 게 좋겠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이걸 선택하게 되어 있지만요. 외국,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반드시 자동으로 재투자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연금 자산을 불려나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한국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보강을 해야만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제일 뒤에 행동경제학자들이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내 개인 재산을 너 마음대로 하느냐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연금은 약간의 강제성은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강제성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받았던 148만 5천 원, 그리고 13.2%에 해당되는 118만 8천 원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엑셀식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한번 잠깐 살펴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환급금을 재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재투자한 금액들이 매년 나오는 돈이 있죠. 145만 5천 원, 그리고 118만 8천 원에 대해서 16.5%, 13.2%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년 연수익 4%로 재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0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13.2%에 해당되는 분들은 원금과 투자 이익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1,426만 3천 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지금 빠져 있는데, 단위가 지금 1,00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1,782만 9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연수가 지날수록 아시다는 것처럼 복리 효과로 인해 가지고 그 금액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30년 차이는 어떻게 되냐면 16.5% 받으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있는 148만 5천 원을 받았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그때 3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8,328만 6,133원이 됩니다. 그리고 13.2%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6,600만이 넘게 되는 금액이 나오죠. 뭐 사실 수익률을 좀 더 많이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20대에 계신 분들이 나중에 내가 연금을 찾았어야 되겠다 하시게 되면은 한 30년 정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지금 50대 초반이라 하신 분들은 한 10년 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자기가 원래 넣으려 했던 금액까지 합친다고 하면은 연금 부자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매월 한 300만 원 정도 또는 500만 원 정도, 3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연금액을 받으려고 하신다고 하면은 이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급금 복리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드시 쓰지 말고 다시 재투자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기왕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김에 좀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이게 그 행동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넛지라는 책 잘 아실 거예요. 그걸 이제 쓰신 분이 리차드 슐러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ave More Tomorrow, 우리말로는 내일 더 저축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저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실험을 실제로 해봤어요. 300명 정도 되는 기업에 실험을 해봤는데 첫 번째 집단은 약 한 80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단순히 재무교육의 필요성 정도만을 가지고 당신의 현재 저축률이 3.5%인데 한 5% 정도 늘려야 됩니다라는 교육을 하고 시행을 해봤어요. 그리고 다른 한 집단은 어떻게 했냐면 약 160명 정도가 됐는데 그 집단은 매년 자기가 처음에 3.5%에서 시작을 해서 매년 3% 정도씩 계속해서 저축액을 늘리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서약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서약을 하시고 사인을 했죠. 그래서 사인을 했던 분들이 있는데 앞에 먼저 1집단에서 했던 그 교육의 효과는 사실은 그때 그 해 정도는 이렇게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었어요, 별로. 근데 사인을 하고 계속 관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4년 후에 보니까 저축률이 13.6%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연금에 대한 저축률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일 조금 더 저축하는 방식들을 했을 때 저축액이 커지고 이 저축액이 커진 분들은 나중에 연금액도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어떤 그 내일 더 저축 방식이 실질적으로도 잘 작동을 하고 있더라, 워킹하고 있더라,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내일 더 저축 방식, 리차드 슐러가 어떤 행동 경제학의 어떤 대가로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연금에도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 공로로 아시다시피 노벨 경제학상을 탔죠. 그래서 이 내일도 저축 방식을 연금 부자 되기에 좀 적용해 보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Save More Tomorrow라는 어떤 방식 효과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첫 번째 자기 통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결심을 하거나 뭔가를 하지만은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은 이제 어떤 강제 장치 또는 사전 확약 장치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연금 계좌에 내가 얼마씩 납입하겠다 이렇게 결심만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잘 돌아가게끔 자동이체 신청을 한다든지 그리고 매월 얼마씩 내 계좌에 자동으로 빠져서 연금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게 하고 그게 바로 투자로 이어지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금 부자 되고 싶으시다고 하면 첫 번째로 1번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동이체 신청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바로 하자. 바로 안 하고 그냥 또 가만히 놔두면은 이게 그냥 현금성 자산, 소위 이제 그걸 아이들머니라고 하는데 돈이 놀고 있게 되는 거죠. 돈이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투자가 계속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은 어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관성, 이너시아라고 하는데 이 관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누구나 다 좀 귀찮아하는 거 있잖아요.
투자를 안 하거나 이렇게 뭐 어떤 저축을 안 하거나 연금 계좌 관리를 안 한다 그러면 계속 안 합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뭔가를 하겠다라고 또는 한다고 바꿔놓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 부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셨다고 하면 그냥 막 결심만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본인이 서약서를 한번 만들어서 서명을 직접 해보고 그리고 내가 올해는 이러이러한 목표를 세웠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실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서명까지 대놓고 그걸 어디 뭐 책상이나 이런데 또는 뭐 자기가 그 결심의 행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끔 결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관성을 만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사람은 누구나 다 화폐 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초에서 3.5%에서 4년 후 13.6%로 정액됐는데 이게 어떤 돈을 했었을까요? 대개 여러분들이 근로 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매년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나 또는 어떤 기업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조금씩 오르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런 화폐 현상이 있어서 급여 상승분을 내가 연금 계좌에 바로 납입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물가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게 되겠지만은 자기가 급여가 가령 올해 한 3% 4% 올라가지고 몇백만 원이 올랐다. 그러면 그 돈을 그냥 바로 연금 계좌에 넣는 거죠. 그러면 생활비는 줄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올랐기 때문에 연금 계좌 납입에는 정액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어떤 그 행동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우리가 사실 합리적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은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우리가 연금 부자로 이렇게 쉽게 더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결론은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을 통해서 받는 세액 공제된 금액의 환급금은 반드시 재투자하자. 그리고 급여 인상분도 정액해서 투자를 하자.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게 결국은 연금에 어떤 내가 적립액이 증가하게 되고, 적립액 증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복리 효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나의 노후 생활을, 은퇴 생활을 편하게 하는 종잣돈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올해 반드시 실천하시고요. 그런 실천의 결심이 서 있고 다 하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실제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것들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저희 쪽에 문의를 해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6년 연금 부자되기 프로젝트 강영선 박사가 알려드린 솔루션 첫 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간을 내서 차근차근 하나씩 연금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면 유용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